근데 직접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와, 이분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시장 같은 데 가면 네. 담당 큐레이터나 사람들이 이제 예. 큐레이터가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예.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서 설명하면 되게 이제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아니 이건 전혀 다른 받은 그런 이 감동을 넘어서서 네. 이건 뭔가 하여튼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이럴 수 없는 장면이다.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청와대에 걸린 광장의 서를 그린 작가입니다. 이목상 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맨날 길거리에서만 만나다가 예, 이렇게 그 포함해서. 근사한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어떠십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늘 선생님을 광장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품이 너무너무 근사한 작품이 청와대에 가 있더라고요. 전 선생님 작품이 청와대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나오네요. 이상하죠, 좀. 네. 예. 이 작품 제목이 광장의 쉼표 서. 네. 쉼표가 없으면 광장의 서. 쉼표가 있으면 광장의 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세요. 예, 광장은 꼭 넣어야 되겠고, 왜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그러면 너무 장소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아, 장소적인. 예. 근데 거기서 저희들은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광장의 쉼표, 잠깐 쉬면서, 그 휴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서는, 선다, 네.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내가 거기에 주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는 거지.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뵀습니다. 촛불 집회 때. 한 주도 안 빠지셨죠? 아, 한 번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예. 다. 한 번 왜 빠지셨어요? 그때 탄핵 통과, 국회에서 탄핵 예. 통과되고 나서 탄핵 가결이 되고. 가결된 다음에 예. 조금 휴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아하. 촛불 든 시민들이 네.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저도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도 있고, 네. 뭐 등등 해서. 그렇군요. 원래 이 작품을 청와대에 걸 거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전혀 예. 그런 일은 예. 제 사전에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한 약속이죠. 이런 역사적 의미 있는 네. 일을 네. 제가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여튼 마음껏 했습니다. 마침 전 개인전 계획도 있고 네. 그래서 마음껏. 네. 그러니까 더 좋죠. 네. 계획하고 해서 네. 갖다 걸으면 별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그러면 어떤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곳은 이제 제가 LA에 전시회를 네. 하고 돌아왔더니 네. 유홍준 선생이 예. 유홍준 선생님. 유홍준 선생이 모시고 네. 문 대통령을 모시고 하회 마을에 갔었는데 네. 추석 바로 직전인가 그럴 겁니다. 예, 아마. 예, 그 무렵이에요. 네. 문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대요. 이목상 선생님 그림을 청와대에 걸고 싶다고. 이 작품 활동하시는 걸 알고 계셨던 그 작품을 이제 직시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걸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유홍준 형이 제안을 한 줄 알았었는데 네. 나중에 네. 분이 대통령께서 예. 그걸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서 네. 전 또 가슴이 멍멍했었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김정숙
와서 전시를 보셨거든요. LA예요? 아니요. 제가 9월 네, 개인전 하실 때. 할 때 와서 보시고 네. 아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아. 이제 캐달로그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다른 경로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체 많은 분들이 네. 이 작품은 청와대로 가야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으셨을 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걸리는 게 맞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오셔서 박원순 시장도. 이걸 어떻게 광화문으로 갈 수 없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선생님 행복하셨겠어요. 예? 이제 뭐 하여튼 팔리기도 했지만 광화문에는 걸만한 장소가 노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네. 노천에는 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작품에 보면 닥치고 아웃 하야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그 2016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요맘때 엄청 그렇죠. 지금 한창 할 때예요. 이거 참. 다 지금 바깥에 나가 있어요. 한창 할 때인데. 저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늘 금요일이니까 엄청 바쁘실 때인데 복귀를 해보면 작년에 저희가 진짜 온 국민 1,700만 시민이 전부 주말을 반납하고 나와서 촛불을 들었었는데 그게 느껴져요. 작품에서. 그때 맞아. 우리가 외쳤던 구호. 이걸 꼭 현장성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린 화면이 108개인데 화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현장 사진을 토대로 해서 찍은 겁니다. 현장 사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이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와 있는 얘기 그 자체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진 촬영도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많이들 좋은 사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다. 근데 원래 더 컸다면서요? 11m. 이건 11.2 9m인가 그런데 16.2m입니다. 본래는 16.2m. 16.2.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90cm 가로폭이 90, 세로가 60cm예요. 네. 가로폭이 16.2cm, 18개고 가로가 18개, 세로가 6개. 그래서 108개. 108개. 였는데 청와대가 그 벽면이 적어서 13줄만 걸렸습니다. 18줄에서 5줄을 떼고 나머지를 걸었어요. 그 5줄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죠. 그 어떻게 여기 교통방송에 한번 거는 걸. TBS에 거는 건 좀 어려울까요? 여긴 보안상 안 돼요. 그렇군요. 김정숙 여사가 작품에 대해서 아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대통령하고 그 국무위원들이 그 작품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 전날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냥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직접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분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시장 같은 데 가면 담당 큐레이터나 사람들이 이제 큐레이터가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서 설명하면 되게 이제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아니 이건 전혀 다른 제 작품이라서 제가 받은 그런 이 감동을 넘어서서 이건 뭔가 하여튼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이럴 수 없는 장면이다.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배경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번에 또 19대 모든 조각이 완성된 날이잖아요. 그날 전체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말 이래저래 저로서는 좀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네. 이 정권을 맞으면서는 거의 절망했었습니다. 그 절망 때문에 제가 광화문 광장에 네. 토요일마다 예. 모든 일을 뿌리치고 나갔던 것이라고 봐요. 예. 그만큼 이제는 끝이다. 예. 뭐 이런 정권이 앞으로 계속되어진다면 네. 뭐 박근혜를 넘어서서 뭐 계속되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남는 게 절망밖에 없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네. 생각을 했죠. 저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뵐 때마다 그 미술 작품을 하는 화가가 아니라 어떨 때는 현장 활동가 같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좌우명이 네. 행동하는 예술가. 네. 예술이야말로 네. 행동이다. 예술은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명사인 개념어인 예술에서 네. 이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네. 행동어인 동사로 예술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작품 흙으로 흙이 소재가 됐어요. 이게 좀 일종의 이제 민중 전태일 열사 뭐 이런 작품들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민중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이었어요. 뭐 민중성이라기보다도 네. 조금 더 저는 근본적으로 네. 흙이 네. 우리가 모든 인간이 대지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모든 예술의 구국점은 저는 흙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흙이 가지는 생명력과 흙이 뭐 좋다 싫다 가리지 않잖아요. 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서 생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흙의 정신이 곧 예술 정신과 저는 합치된다고 생각하고 네. 더 나아가서 촛불도 네. 결국은 이 흙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흙의 정신에서 다시 태어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화하셨던가요? 그런 정도는 예의를 안 갖추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정도 예의를 안 갖춰요? 아, 실망인데. 작품을 그 청와대에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초심으로 촛불 정신을 생각하면서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뒷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문 네. 대통령은 이것을 트럼프에게 네.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 전에 예. 설치를 하자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기회가 됐군요. 예. 그걸 못 걸었어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네. 그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와서 그 본관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네. 고개를 들면은 작품이 보이게 네. 그런 장소에 설치했거든요. 네. 그것도 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건데 네. 그럼 데리고 모시고 가서 예, 예. 이건 이런 작품이다. 촛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틀림없이 트럼프가 국회에서도 네. 촛불에 대한 언급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 이건 촛불 정부고 촛불로 탄생된 대통령이고 네.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 예.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네.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네. 그 기회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가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게 한번 소개를 우리가 어떤 정부라는 거를 좀 소개할 그 수 말로 해놓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강렬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DMZ 방문을 좀 했었더라면 글쎄요, 예. 날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 붙어서 살고 있고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거기 미국 병사들도 같이 서 있다. 이걸 트럼프가 보고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자, 선생님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민중미술도 활동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1987년 6월 항쟁 때 한여리를 살려내라 이런 걸개 그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요새는 그런 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때 저도 또 그리고 예, 그랬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러셨고. 모두 그때는 대자보와 이 걸개 그림 시대였는데 네. 요즘 뭐 대자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있기는 한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매체가 네. 훨씬 더 다양화되고 또 SNS가 이렇게 네. 일반화되면서 걸개 그림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인쇄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프랭카드가 네. 뭐 그냥 넣으면 바로 막 뭐 나오죠. 원하는 대로 크기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예. 시각 매체 분야에서는 그런 옛날 같은 수공업적인 예. 그런 것이 지금은 요구되지 않는 시대예요. 밖에 없잖아요. 아, 장소적인. 예. 근데 거기서 저희들은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광장에 쉼표 잠깐 쉬면서 그 휴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서는 선다, 네. 뭐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내가 거기에 주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는 거지.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뵀습니다. 촛불 집회 때. 한 주도 안 빠지셨죠? 한 번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예. 다. 한 번 왜 빠지셨어요? 그때 탄핵 통과, 국회에서 탄핵 예. 통과되고 나서 탄핵 가결이 되고. 가결된 다음에 예. 조금 휴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맨날 길거리에서만 만나다가 예, 그것도 이렇게 그 광화문에서. 근사한 예,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어떠십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늘 선생님을 광장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품이 너무너무 근사한 작품이 청와대에 가 있더라고요. 전 선생님 작품이 청와대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나오네요. 이상하죠, 좀. 네. 예. 이 작품 제목이 광장의 쉼표 서. 네. 쉼표가 없으면 광장의 서. 쉼표가 있으면 광장의 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세요. 예, 광장은 꼭 넣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그러면 너무 장소적인 의미.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그러면 어떤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곳은 이제 제가 LA에 전시회를 네. 하고 돌아왔더니 네. 이홍준 선생이 예. 유홍준 선생님. 이홍준 선생이 모시고 네. 문 대통령을 모시고 하회 마을에 갔었는데 네. 추석 바로 직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아마. 예, 그 무렵이에요. 네. 문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대요. 이목상 선생님 그림을 청와대에 걸고 싶다고. 이 작품 활동하시는 걸 알고 계셨던 그 작품을 이제 직시하면서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걸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홍준 형이 제안을 한 줄 알았었는데 네. 나중에 네. 분이 대통령께서 예. 그걸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서 네. 전 또 가슴이 멍멍했었죠. 네. 근데 직접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와, 이분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시장 같은 데 가면 네. 담당 큐레이터나 사람들이 이제 그 예. 큐레이터가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예.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서 설명하면 되게 이제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아니 이건 전혀 다른 받은 그런 이 감동을 넘어서서 네. 이건 뭔가 하여튼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이럴 수 없는 장면이다.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청와대에 걸린 광장의 서를 그린 작가입니다. 이목상 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아하. 촛불 같은 시민들이 네.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저도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고 네. 뭐 등등해서. 그렇군요. 원래 이 작품을 청와대에 걸 거라고 생각하시고 작품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전혀 네. 전혀 그런 일은 네. 제 사전에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한 약속이죠. 이건 이런 역사적 의미 있는 네. 일을 네. 제가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여튼 마음껏 했습니다. 마침 전 개인전 계획도 있고 네. 그래서 마음껏. 네. 그러니까 더 좋죠. 네. 계획하고 해서 네. 갖다 걸으면 별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